안녕하세요. 삼성 경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김학천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분 경매 물건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분 물건도 잘만 하면은 돈이 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을 보겠습니다. 2023 타경 74710 물건이고요. 용도는 아파트인데 지분 매각이라고 써 있네요. 건물 지분이 42.5제곱미터고 12.86평으로 봐서 전체 물건은 85제곱미터로 보입니다. 주의사항은 지분 매각이라고 써 있죠. 감정가가 3억 8,400 지분에 대한 감정가겠죠. 그리고 1회 유찰돼서 최저가가 2억 6,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일이 24년 4월 24일이고요. 이때 입찰하실 분은 보증금 2,688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새로운 지분 경매라든가 특수 물건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조금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물건은 지분 물건이고요. 지분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보통 부부가 공동 소유하거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다가 어느 한쪽이 채무 등 불이행으로 한 지분만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간혹 토지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이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서 팔았을 때도 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부부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거나 상속이 된 부동산입니다. 내가 지분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상대방과 공유관계가 성립합니다. 공유자들은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죠. 거기에 보면 분할 방법으로는 첫 번째 현물 분할이 있고요. 이 현물 분할은 물건을 지분별로 쪼개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건물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가격 분할이 있고 가격 배상도 가능합니다. 우선 가격 분할이나 가격 배상은 부동산을 통해 물건을 처분하고, 그러니까 이 다른 지분권자와 같이 하나의 통 물건으로 해서 부동산 등을 통해서 물건을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을 지분별로 나누거나 한쪽 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경매를 통해 지분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낙찰을 받은 후 공유물 분할의 청구소를 통해서 공유자의 지분과 나의 지분을 합쳐 하나의 온전한 물건으로 형식적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낙찰을 받은 후 공유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해소, 즉 다른 지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나에게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를 진행해서 공유자 지분을 경매를 통해 나머지 지분도 낙찰을 받아 온전한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 일반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설령 다른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된다여도 지분권자인 나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공유자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 지분권자가 내 지분을 사겠다고 협상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 지분을 너무 무리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으로 다른 지분권자에게 되팔게 되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대부분은 가족관계, 배우자 또는 부모 형제이므로 내가 낙찰받은 지분을 적당한 가격으로 보통은 사게 됩니다. 지분 경매는요, 출구 전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낙찰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협상을 통해서 수익을 내게 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분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이번 물건, 경매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보면은 대지도 2분의 1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건물도 역시 여기 보면 85제곱미터 중 지분 42.5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지분이 2분의 1이다. 결국 이거는 지분이 2분의 1 있는 걸로 알 수 있고요.
물건 비교해서 지분 매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건물 등기부 등본을 한번 봤어요. 이 지분권자는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유권 이전 2015년에 됐는데 공유자 두 분은 77년생으로 같은 나이이므로 형제 자매라기보다는 부부관계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매 진행하고 있는 물건은 여기 2107동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현황 기타 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 김땡땡 참여하에 본건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본인 세대 외에 전입자는 없다고 진술하였고요. 안내문은 교부했다고 합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권리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매각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상권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주의사항이 있죠. 지분 매각.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18일 날 3억 7,500만 원이 말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을 포함해서 이 아래로는 전부 다 가처분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 말소되고 권리관계는 깨끗한 걸로 보입니다.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 23년 6월 15일에 방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점유관계는 채무자, 이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되어 있고 기타에도 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 김땡땡이 참여하여 본건 현황을 조사, 본인 세대에 전입자가 없다고 진술한 현황조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이라 해도 항상 매각 물건 명세서에 새로운 이 내용이 올라와 있나 봐야 됩니다. 우선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22년 3월 18일이 되겠고요. 배당 요구 종료일은 23년 8월 22일. 두 경우 다 우리 임차인이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으므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분 매각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 매각이라는 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에요. 2107동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죠. 우선 실거래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33평 여기 보시면은 33평인데 24년 3월 10일 최근이네요. 그때 7억 9,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32평이니까 조금 작은 평수인데 7억 1,700에서 7억 2천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평을 쭉 보게 될 것 같으면 23년 12월 26일 날 7억 5천만 원, 그 다음 7억 6,850, 7억 5천, 여기 5억 5천만 원 있는데 요거는 특수한 경우니까 이것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년 2월 8일 날 7억 6천 이렇게 실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7억 9,300도 거래되었지만은 너무 높은 금액이라 해서 이것도 빼버리고요. 5억 5천에 거래된 것은 자전거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거래 추이를 보면 현재 거래는 7억 2천 정도가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물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네이버의 물건에 보면 8억이 나와 있어요. 또 여기도 8억이 나와 있고 그래서 현재 매매 호가는요 8억에서 9억 5천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4년 3월에 7억 9,300 거래가 됐고 그 다음 쭉 살펴보면 24년 1월에는 7억 5천, 7억 6,850 이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매매 호가는 8억에서 9억 5천인데 실거래 추이를 보면 최저가 8억 거래가 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현재 부동산에서 금매로 살 수 있는 금액은 7억 5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전세 호가도 한번 살펴보면요. 전세가 4억 8천이 최저가고요. 4억 8천, 4억 8천. 그냥 4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호가는 4억 8천이 되겠고요. 24년 3월에 거래된 거 보면 4억 7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억 9천 6백이 있고 3억 8천, 3억 7천 요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거나 아니면은 대출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12월에도 4억 8천 거래가 됐고요. 23년 9월에는 5억 4천까지 거래가 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호가는 4억 8천 정도면은 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월세도 한번 살펴볼게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은데 1억 5천에 140이 있고요. 3억 7천에 50만 원이 있습니다. 월세 호가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1억 5천에 140부터 3억 7천에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24년 2월에 1억에 200이 거래됐고요. 23년 11월에는 2억 2천에 110만 원, 또 2억 2천에 120, 또 예전에 22년도에는 3억에 60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본 경매 물건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은 다산 반도 유브라 메이플타운이고요. 여기 2107동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학교를 먼저 살펴볼 것 같으면 남양주 다산 중학교가 있고요. 남양주 다산 초등학교가 있고요. 남양주 다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도보로 가게 되면 남양주 다산 중학교까지는 5분, 초등학교까지도 5분,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는 9분 정도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가를 이용하게 되면 이 앞에 근린상가가 있고요. 이 근린상가에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거리나 이런 걸 이용할 때는 이 중심 상업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중심 상업지까지는 한 7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이 어떻게 되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8호선 다산역이 2024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원래 6월 말에 개통하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연장이 돼서 8월이나 9월 정도에 개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개통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걸어서 한 8분 정도 거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산동에 있는 반도 유브라 메이플타운의 지분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분 물건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은 지분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생각하기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물건을 잘 낙찰을 받게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매 입찰이나 경매를 배우고 싶은 분은 아래로 연락 주세요. 그럼 1:1 맞춤 교육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